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챕터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이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관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그나마 나오질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 자체 점검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해서 만든 창이나 출입구 이런 건데,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개구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을 하거나 이제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죠. 그게 개구부인데 이건 그냥 개구부의 정의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창층에 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뭐를 볼 거냐면 조금 여러분들 순서 조금만 바꿔가지고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3번의 해설이니까 여러분들 43페이지 위쪽을 보시면 돼요. 자, 무창층이 되기 위한 개구부의 요건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개구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기를 통과할 수가 있어야 돼요. 통과를 하려면 저처럼 이제 몸통이 좀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 기준이 얼마냐? 50cm입니다.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요. 원을 하나 그려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통과할 거거든요. 자, 통과를 할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직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직경이, 자, 직경이라는 말 근데 요즘 안 쓰더라고요. 이게 약간 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좀 쉬운 말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직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요즘에는 쉽게 그냥 뭐라고 합니까? 지름이라고 해요. 지름. 자, 그래서 요 지름 몇 cm냐?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지름이 50cm입니다. 그래서 지름 50cm 이상인 원이, 자, 원인데, 이것도 예전에는 내접이란 말을 썼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쉬운 말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지름 50cm 이상인 원이 통과할 수 있는 사각형. 창입니다. 창이 이렇게 있는데 지름이 50cm 이상인 원이 여기를 이렇게 통과할 수 있으면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창문, 요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가 돼야 된다는 거고, 요 정도면 이제 저도 통과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통과하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높은 곳에 있잖아요. 한 2m 정도만 돼도 통과 못 해요. 그냥 그림에 떡이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딱 기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창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틀. 자, 창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틀에 기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틀에 기댄다. 그럼 창틀에 이렇게 기대는 게 아니라 보통 창틀에 기댈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대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내 생각에는 여기 정도 높이가 올라오는 게 창틀의 최대 높이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성인 남자 기준으로 따진다면 허리 높이 정도가 대략 1m. 물론 제가 진짜 1m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략이에요. 대략 1m. 그리고 여기 명치 정도가 1.2m. 어깨가 1.5m. 머리 정도면 1.7m. 평균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틀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적어도 우리 명치 아래쪽에 창틀의 그 아랫부분이 위치하잖아요. 그 명치 부분이 얼마냐면 1.2m가 되는 겁니다.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바닥으로부터 얼마냐? 요 지금 창틀의 아랫부분까지 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적어도 1.2m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1.2m 위로 올라가면 아이들은 이거 못 넘어가요. 발판을 놓고도 못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1.2m를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1.2m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명치 높이예요.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5m인데 1.5m면 어깨 높이입니다. 어깨 높이는 너무 높아요. 어깨 높이 이런 창문 우리 잘 못 봐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는 명치 높이 아래구나. 이걸 머릿속 이미지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런 정도의 어떤 기준을 만족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소방차가 와가지고 사다리를 올릴 수 있는 도로나 빈터를 향해 있어야 되고요. 창살 쳐 있으면 안 되고요. 유리창이 있더라도 그 유리는 깨질 수 있는 유리여야 된다. 뭐 방탄유리라든가 강화유리 같은 걸로 돼 있으면 그냥 벽이에요. 그림의 떡이라고. 알겠습니까?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개구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개구부 이걸 우리가 개구부라고 하는데,
이 개구부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개구부의 면적이? 개구부의 면적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개구부의 면적이 이 바닥 면적에 자, 이것도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30분의 1 이하예요. 자, 30분의 1 이하래요. 자, 그럼 우리는 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무슨 개구부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도 안 돼? 그럼 이거 창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창이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창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리가 무창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창층. 그래서 이게 이하가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무창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여기까지 일단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되는 숫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개구부의 지름은 50cm 이상이어야 되고요.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개구부의 면적이 바닥 면적이 30분의 1 이하여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외우시면 개구부랑 무창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보겠습니다.